모두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는데 성공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내리쬐는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 한가운데 도시철도가 건설되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것을 성공시킨 주인공은 한국이었습니다. 업계 전문가가 전하는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 인근에 살고 있는 하일리히 슈타이너입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토목공학 엔지니어로서 저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여러 철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저의 평판은 업계에서 따라올 자가 없었죠. 그런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의 자문으로 초청받았을 때 처음에는 큰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검토하면서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극한의 사막 한가운데 지하철을 건설한다니 이건 정말 무모한 계획이었어요. 먼지 폭풍이 휘몰아치는 사막에서 정밀한 철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유럽의 최첨단 기술로도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프로젝트의 핵심 구간인 4호선, 5호선, 6호선을 한국의 삼성물산이 맡았다는 점이었죠.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철도 선진국도 아닌 한국이 이런 난이도 높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한국이 최근 몇 년간 놀라운 성장을 보여준 것은 인정하지만 유럽과 비교하면 철도 산업에서는 여전히 신생 국가나 다름없었죠. 첫 미팅에서 만난 독일 철도 컨설턴트 마르쿠스 베르너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프로젝트 계획서를 함께 검토하며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한국팀이 제안한 FSLM 공법은 공장에서 교량을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식인데 이론적으로는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사막의 혹독한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그럼에도 저는 전문가로서 한국팀의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FSLM 공법이 유럽에서도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었지만 한국팀이 적용한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한의 온도와 모래 폭풍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죠. 하지만 여전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사막은 인간의 기술을 비웃는 곳이었고 저는 그동안 수많은 불가능한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것을 지켜봐왔으니까요. 한국팀과의 첫 미팅날 아침 저는 다소 긴장된 기분으로 미팅룸에 들어섰습니다. 다른 유럽 컨설턴트들과 함께 앉아 삼성물산의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제 머릿속은 이미 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지적할 포인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한국팀이 들어섰을 때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프로젝트를 이끄는 이 팀장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죠. 이 팀장의 발표가 시작되자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들이 사용할 TBM 터널 굴착기 기술은 제가 그리고 아마도 이 방에 있는 어떤 전문가도 예상치 못한 혁신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모래 폭풍 속에서도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특수 밀봉 시스템은 매우 인상적이었죠. 이 팀장은 자료를 하나씩 제시하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현재 세계 기록보다 약 20% 빠른 굴착 속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에 저는 곁눈질로 베르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도 의심과 놀라움이 교차하고 있었죠.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자 저는 손을 들었어요. 이 팀장님, 이론상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실제 50도가 넘는 사막 환경에서 그런 속도를 달성한 사례가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바로 대답했죠.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이 될 겁니다. 그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회의적인 웃음이 미팅룸에 번졌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팀장은 현장을 방문해 직접 확인해 보실 것을 제안했죠.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결국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리야드 외곽의 공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베르너는 계속해서 한국팀의 계획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열변을 토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궁금증이 커지고 있었죠. 그들의 자신감의 원천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놀라움이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마치 블록을 쌓듯이 교량 구조물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FSLM 공법을 극한의 환경에 맞게 개선한 것으로 보였죠. 특히 눈에 띈 것은 모든 장비에 적용된 특수 코팅과 이중 냉각 시스템이었어요. 불볕더위 속에서도 장비들은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죠. TBM 터널 굴착기가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도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자체 개발한 냉각 시스템과 모래 차단 기술이 적용된 TBM은 하루에 42m를 굴착하며 말 그대로 기존 세계 기록을 눈앞에서 경신하고 있었죠. 베르너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유럽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로 여겨지던 독일의 TBM도 이런 극한 환경에서는 하루 30m를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은 42m라니 베르너가 중얼거렸죠. 우리가 지금 유럽 기술보다 앞선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군. 저 역시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지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일시적인 성과라고 생각했지만 하루 종일 현장을 지켜본 후에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았죠. 한국팀의 성과는 분명 체계적인 기술과 혁신의 결과였어요. 이 팀장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슈타이너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대답하자면 놀랍습니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었죠. 이런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팀장은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3달간 이 속도를 유지해왔어요. 사실 초기에는 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해결했죠. 우리 목표는 이 속도를 더 높이는 겁니다. 현장을 떠저는 길에 베르너와 저는 말없이 차에 올랐어요. 두 사람 다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유럽의 기술적 우월성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하루 만에 흔들린 거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베르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런 혁신을 이뤄냈는지 정말 궁금하군. 우리가 놓친 게 뭘까? 나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죠. 이제 독일을 포함한 유럽 컨소시엄이 맡은 구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도 한국팀의 속도를 따라잡아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다음 날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프로젝트 전체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그래프에서 한국이 맡은 구간은 예정보다 88% 앞서고 있는 반면 독일팀이 담당한 구간은 15%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너무나 극명했고 사우디 측의 불만은 노골적이었죠. 특히 사우디 왕세자가 다음 주에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은 독일 컨소시엄에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어요. 왕세자는 이미 한국팀의 성과에 대해 들었고 프로젝트 전 구간에 한국 기술을 적용할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는 독일과 유럽 기업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소식이었죠. 미팅이 끝난 후 독일 컨소시엄의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심각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평판 앞으로의 계약. 그리고 수십억 유로의 프로젝트가 위험에 처한 거죠.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마침내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한국팀과 협력해야 합니다.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면 자존심은 뒤로 미뤄야 할 때예요. 독일 컨소시엄 회의에서 저의 제안은 처음에 큰 반발을 샀어요. 몇몇 엔지니어들은 유럽의 자존심을 운운하며 한국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굴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베르너가 제 편을 들었죠. 지금은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 배울 때라고 말이에요. 결국 저는 혼자서라도 한국팀을 만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 팀장을 찾아갔어요. 그는 놀랍게도 제 방문을 예상한 듯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슈타이너 박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제 자존심을 꺾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당신들의 기술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혹시 협력할 수 있을까요? 이 팀장은 예상보다 훨씬 따뜻하게 반응했어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의 설계 기술과 우리의 시공 기술을 결합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두 팀의 합동 워크숍을 마련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점차 기술적 논의가 깊어지면서 열기가 달아올랐습니다. 독일 팀의 공기역학 설계와 한국의 모래 차단 기술을 결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죠. 그리고 양측 엔지니어들이 즉석에서 융합 시스템의 스케치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워크숍은 예상보다 길어져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팀장은 지치는 기색 없이 열정적으로 토론을 이끌었죠. 그의 리더십은 명령이 아닌 영감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상하관계가 분명해 보였지만 동시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것이 서구식 수직 구조와 동양의 팀워크가 결합된 형태인가 궁금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첫 협력 프로젝트로 한국의 이중 냉각 시스템과 독일의 센서 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장비를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이전까지 독일 팀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극한의 온도에서 센서가 오작동하는 문제였어요. 반면 한국 팀은 냉각 기술은 뛰어났지만 정밀 제어에서는 독일의 기술이 더 앞서 있었죠. 테스트 당일 모두의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만약 이 테스트가 실패한다면 협력의 동력은 급격히 떨어질 테니까요. 한국 팀과 독일 팀이 함께 개발한 프로토타입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시간은 순조로웠어요. 그러다 갑자기 알람이 울리며 시스템이 불안정해졌죠. 한순간 모두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 팀장은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그는 바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즉석에서 수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도 빠르게 합류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죠. 2시간의 긴박한 작업 끝에 시스템은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상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르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섭씨 55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센서 오작동이 전혀 없었고 예상보다 30% 효율이 높았습니다. 그는 감탄했죠. 이건 기적이군요. 이 팀장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기적이 아니라 협력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보완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제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유럽의 기술이 최고라는 자부심을 고집하는 것이고 한국의 혁신을 인정하고 배우는 길이었죠. 30년 동안 쌓아온 제 신념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정한 엔지니어라면 사실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우디 왕세자의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모든 팀이 긴장한 모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 팀과 독일 팀은 어제의 성공적인 협력 결과를 시연하기로 했죠. 왕세자가 도착하기 전 이 팀장이 저 다가와 물었어요. 슈타이너 박사님 함께 발표하시겠어요? 함께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이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성과니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진정성을 느꼈어요. 그는 기술적 우월함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협력하고 싶어 했던 것이었죠. 왕세자가 도착했고 현장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이 맡은 구간에서 왕세자는 이미 완성된 터널과 역사의 모습에 감탄했어요. 특히 TBM의 굴진 속도와 정확성은 그를 놀라게 했죠. 그리고 독일 구간으로 이동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선보였습니다. 이 팀장과 제가 함께 설명했어요. 어떻게 두 팀의 기술이 융합되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왕세자의 눈빛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팀워크에 큰 만족감을 표현했죠. 투어가 끝난 후 왕세자는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한국과 독일의 협력 모델을 프로젝트 전체에 확대 적용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는 두 팀 모두에게 윈윈이었죠. 독일은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한국은 그들의 기술력을 더 널리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 후 몇 주간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시공 기술과 독일의 설계가 결합되면서 전체 일정이 크게 단축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팀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집중했죠. 제가 그들의 비결을 물었을 때 이 팀장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아요. 또한 우리는 과거 선진국의 기술을 배우면서 그것을 우리 방식으로 개선하는 법을 익혔죠. 우리에게는 항상 따라잡아야 할 대상이 있었기에 혁신이 필수였습니다. 그의 말은 저 깊은 통찰을 주었어요. 유럽은 오랫동안 기술 선도자의 위치에 있었고 그것이 오히려 혁신의 동력을 약화시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후발주자로서 더 빠르게 달려야 했고 그 과정에서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아낸 거죠. 이 팀장과 저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기술적 논의를 넘어 서로의 문화와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급속한 발전 과정과 그 이면의 희생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나 역시 유럽의 기술 발전 역사와 그 한계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엔지니어로서의 열정은 같았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가 절반 이상 진행된 어느 날, 사우디 왕실에서 특별한 요청이 들어왔어요. 왕세자가 프로젝트 보고를 위해 한국과 독일 양국의 대표적인 엔지니어를 왕궁으로 초대한다는 제용이었습니다. 독일 측에서는 제가 한국 측에서는 이 팀장이 선택되었죠. 왕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 팀장은 평소보다 조용해 보였어요. 그에게 긴장했냐고 물었더니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이 이런 중요한 자리에 서는 경우가 드물어요. 보통은 더 연륜 있는 분들이 하시죠. 저는 그를 안심시켰어요. 당신은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지금처럼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얼굴에 감사의 표정이 번졌죠. 왕궁에 도착하자 화려한 아랍 건축 양식의 궁전이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엄격한 보안 검색을 거쳐 우리는 왕세자를 만나기 위한 회의실로 안내되었어요. 방 안에는 이미 사우디의 고위 관료들과 프로젝트 책임자들이 모여 있었죠. 왕세자가 입장하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젊고 현대적인 느낌의 지도자였어요. 인사를 나눈 후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리야드 메트로는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한국과 독일의 협력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직접 들려주십시오. 이 팀장과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번갈아가며 프로젝트의 기술적 도전과 그것을 극복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시공 기술과 독일의 설계 기술이 어떻게 시너지를 재며 일정을 단축시켰는지 강조했죠. 발표가 끝나자 왕세자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여러 질문을 던졌어요. 특히 그는 이 기술이 사우디의 다른 프로젝트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팀장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죠. 물론입니다. 우리의 기술은 어떤 극한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사막의 모래 폭풍부터 혹한의 시베리아까지요. 왕세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성공을 바탕으로 사우디 전역의 교통,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한국과 독일의 컨소시엄을 참여시키고 싶다는 제용이었죠. 그 규모는 리야드 메트로의 3배에 달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 팀장과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 성공을 넘어선 국제적인 인정이었어요. 그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슈타이너 박사님, 우리가 함께 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했고 유럽의 우월성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엔지니어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세계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독일 본사에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제 보고를 의심했지만 사우디 왕실의 공식 제안서가 도착하자 모두가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독일 엔지니어링 기업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죠. 다음 날 현장에서 이 팀장은 한국에서 온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몽골, 호주, 카타르 등에서도 한국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계 시장이 한국의 철도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이 팀장의 얼굴에서는 자부심이 넘쳐났어요. 그동안 우리는 항상 따라가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갈 차례가 온 것 같아요. 그가 말했죠.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사우디 정부는 대대적인 개통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이 맡은 4호선, 5호선, 6호선은 예정보다 5달이나 앞서 완공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리야드로 몰려들었고 한국과 독일의 협력 모델은 주요 보도 주제가 되었죠. 개통 하루 전날 저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현장을 찾았어요. 이제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하루 360만 명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과 90초 간격의 무인 운행 시스템이었죠.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었어요. 지하철역에서 이 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지난 3년간 그는 거의 쉬지 않고 일해왔죠. 슈타이너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며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 제가 얼마나 회의적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도 독일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정밀한 설계와 체계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은 우리가 앞으로도 적용할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함께 역사 재부를 둘러보았어요. 한국 특유의 미니멀한 디자인과 독일의 견고한 기술이 조화롭게 결합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안전 시스템은 양국의 장점을 모두 살려 만든 최고 수준이었죠. 어떤 자연재해나 테러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개통식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사우디 국왕과 왕세자가 참석했고 한국과 독일에서도 고위 인사들이 자리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세계 각국의 철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점이었죠. 그들은 모두 리야드 메트로의 혁신적인 기술을 배우기 위해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왕세자는 축사에서 한국과 독일의 협력을 특별히 언급하며 이것이 국제 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극찬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나와 이 팀장을 무대로 불러 특별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우리는 놀라움과 감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범 운행이 시작되었고 모든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한국팀이 개발한 특수 냉각 시스템 덕분에 객차 내부는 바깥 온도가 50도를 넘어도 쾌적함을 유지했어요. 또한 모래 폭풍 탐지 및 대응 시스템은 사막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했죠. 개통식이 끝난 후 세계 각국에서 기술 견학 요청이 쇄도했어요.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은 비슷한 환경에서의 철도 건설을 위해 한국과 독일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사의 입장이 된 거죠. 이 팀장은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는 떠나기 전날 저녁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리야드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지난 3년을 회상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불신과 오해,
그리고 점차 발전해온 협력과 우정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는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슈타이너 박사님. 이번 프로젝트는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습니다. 특히 박사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나도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제 평생의 경력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신과 한국팀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이제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는 이미 몽골의 울란바토르 지하철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제정되어 있었고, 저는 독일 철도청에서 아시아 협력 부서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고 했죠. 우리의 협력은 리야드를 넘어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3년 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판도가 바뀌었는지 실감하고 있었죠. 유럽의 자존심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마지막 검수를 마치고 리야드를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호텔 발코니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사막의 밤하늘은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무수한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은 기분이었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나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으로 리야드 메트로의 일부가 보였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임에도 전철은 정확하게 90초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었어요. 이제 이 도시의 시민들은 극심한 더위 속에서 교통체증에 시달리지 않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철도 협회 연례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어요. 제 발표. 주제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의 교훈과 한국과의 협력이었습니다. 넓은 강당은 유럽 전역에서 온 엔지니어와 관계자들로 가득 찼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죠. 발표가 시작되자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한국팀을 만났을 때 얼마나 회의적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기술력에 눈을 뜨게 되었는지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만의 독특한 문제 해결 방식과 빠른 실행력이 어떻게 기존의 유럽 방식을 뛰어넘을 수 있었는지 강조했습니다. 놀랍게도 청중들의 반응은 매우 열렬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의 기술과 문화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은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죠. 한 유명한 프랑스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몇 주 뒤 독일 철도청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아시아 철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첫 임무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철도 기술 컨퍼런스에 독일 대표단을 이끄는 것이었죠. 서울에 도착했을 때 이 팀장이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는 리야드 프로젝트 이후 한국에서 영웅으로 귀국했고 이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부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더 큰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라며 웃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컨퍼런스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온 1,500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다수가 한국의 철도 기술을 배우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죠. 개회식에서 이 팀장은 나를 특별 게스트로 소개했어요. 그리고 함께 단상에 올라 리야드 메트로의 성공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전시장을 둘러보며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기업들이 선보인 첨단 철도 기술은 이미 유럽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무인 운전 시스템, 에너지 효율 관리, 재난 대응 시스템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었죠. 특히 몽골,
호주, 카타르 등에서 이미 수주한 새로운 프로젝트들은 한국이 이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어요. 컨퍼런스 마지막 날 저녁 이 팀장은 나를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이 팀장이 말했죠. 슈타이너 박사님, 리야드에서 우리가 시작한 협력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상상하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저는 처음에 한국의 기술력을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이제 세계의 기술 지형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국제 협력에. 우리의 건배가 끝나자 그는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국제 기술로 초고속 자기 부상열차 개발에 성공했고 다음 달 시험 운행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독일의 참여를 요청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였어요. 불과 3년 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현실이 되었고 한국의 기적은 사막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신흥 강국이 아닌 세계 표준을 주도하는 기술 강국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변화의 순간을 함께하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철도 건설 기술력이 세계 최강이라는 게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네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